안녕하십니까. 대수천 전 본부장 박상원 신문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다시 말해서 20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했던 방식에 반대로만 하면은 절반의 성공을 이루는 것이겠습니다. 북한 문제, 중국 문제, 한미 동맹 문제, 또 원산 복구, 586 주사파들이 전면에서 전문가를 무시한 문제, 또 민노총의 우위로 하던 그러한 관계를 노사 중립 관계로 한다는 등 이러한 등등의 문제를 반대로만 하면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성공하는 대통령의 반은 벌써 이미 이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1야당 후보 윤석열 후보는 지금 내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파악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비전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그와 같은 정책으로 나아가겠다 하는 것을 피력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해보면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실한 신념과 철학이 있어야 되겠고, 소통 능력을 갖춰야 되겠고, 포용력, 친화력, 통찰력, 결단력, 위기 대처 능력 등이 요구되는 것이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후보의 경우 결단력이 있다라고 평가받는 것은 정치의 인문의 천연병이지만은 국민의당에 전격적으로 입당을 해서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정면 승부를 통해서 제1야당 후보가 됐다는 점은 대단히 결단력 있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이해창 씨와 갈등을 겪어서 딴 살림을 차려서 선거를 해서 참패한 다음에 다시 한나라당에 입당해서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이룬 것을 예를 든다면 안철수 후보의 경우도 아무리 자기가 여러 가지 당한 피해 의식이 있다 하더라도 제일 주역으로서 지금과 같이 제3당에 머물러 있지 말고 1당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걸림돌 역할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정권 교체의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그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 역할을 하지 말고 디딤돌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와 잘 협력해서 훌륭한 처신을 하기를 고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 좌파의 세력들은 늘 흔들어대고 여러 가지 도전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명박 때의 광우병 사태,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사태를 대하면서 굉장히 대통령을 흔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맞서서 앞으로 대통령은 이에 맞서서 싸울 뚝심 있는 대통령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판단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바르게 되려면 정치인 수준이 높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정치인의 수준을 높이는 그 선택은 유권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정치 수준이 높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선거에서 문제가 있었던 점 생각하면, 지난주에 감성팔이 하는 데는 속아 넘어가거나 또는 사실이 아닌 것에 선동에 의해서 휩쓸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김대엽 사건, 노무현의 그 감성에 치우친 그 언론 발표술, 또는 문재인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 거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말하지 않고 그의 선량한 표정,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 상당히 도움을 받았다는 점을 우리가 얘기하면서 그런 점을 반성하면서 우리가 그 팩트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즉흥적인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태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요구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그 언론 노조를 장악하고 있는 좌파에 의해서 세상에 더 까발려지고 해서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 종편에서 나왔던 많은 평론가들이 자취를 감추고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는 그들이 쫓겨나다시피 한 것이 이게 실제로 블랙리스트가 아니겠는가. 또 그 김학의 사건을 예를 들면, 그 2013년에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다 좌파 세력들이 윤중천을 통한 뭐 이런 그 성접대 사건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까발렸는데, 사실은 그것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2006년, 2007년, 다시 말해서 노무현 정권 때에 일어난 일들인데, 마치 일반 국민들에게는 보수 정권 때에 일어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또 갑질의 횡포 뭐 이런 것은 오히려 그 최순실의 재판 때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갑질이다. 꼭 보수 정부에서만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대단히 미약하다. 우리는 끊임없이 70년 이상 공산주의의 위협을 받으면서 대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그 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 못하는 그 상황이 많이 주변에서 목도됩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6.25 때 한국 군인들이 갑자기 전쟁을 하면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서 또 정부의 충분한 보급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전투를 하는 그 한국군이 너무 초췌해 보이기 때문에 미국 정군 기자가 그 군인들에게 당신은 이렇게 열악한 전쟁을 왜 계속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대답은 빨리 전쟁이 끝내고 내 땅이 있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바로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겠다는 신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이 아주 신의 한 수로 탁월한 결정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어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승리한 원동력이 뭐냐 하는 것을 록펠러 재단에게 그 과제로 부여했는데, 그 록펠러 재단에서 아주 팜플렛 만한 작은 규모의 보고서를 했는데, 그 보고서의 제목이 민주주의의 힘이다,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골자를 말하면 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그리고 젊은 군인들, 이러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전쟁에 승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갖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교조의 자경화 교육을 통해서 왜곡된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그 국민교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지난번 1월 11일 날 그 주사파를 척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그 토론회가 있었는데,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군사 문제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이 나와서 발표를 했을 때, 전교조 문제에 대해서 우리 대수천의 그 대표이신 이계성 대표께서 아주 집대성하고 알기 쉽게 아주 명쾌하게 한 그 발표 내용이 있어서 저로서는 몹시 감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 말미에 그것을 추가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원교구에 황창현 신부가 있는데, 이분은 그 강원도 평창 땅에 기증받은 땅에 생태마을을 조성해서 거기에 친환경 농사도 지면서 성당도 세우고 사목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은 것이 바로 행복특강이라는 그러한 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론에 앞서서 그가 한 발언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 훌륭하게 정치를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지났으니까 우리는 그런 것에, 허망한 꿈에 매달리지 말고 있는 이 상태에서 지금의 상태를 자족해하면서 우리의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그 여당 후보가 그 부동산을 통해서 2배도 아니고 20배도 아니고 100배도 아니고 1000배의 이익을 챙긴 이 일에 대해서 그 신부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도 문재인의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당 후보 이재명 씨는 작년에 언론을 통해서 사드 배치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것도 철수하고 앞으로 더 설치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이러한 그 소신 발언을 했지만, 요즘 선거운동할 때는 그런 내용은 싹 빼고, 아주 다시 말해서 사람은 발톱은 싹 감춘 채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남발하고 돈을 풀려고 하는 그 포퓰리즘, 또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르고 하는 그러한 인기응변으로 그의 진정성을 의심받고, 또 그 패륜적 행위에 대해서 다른 말로 변명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그 후보가 다시 문재인을 이어서 대통령이 된다면, 문재인 때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았던 5년이었는데 앞으로도 5년도
암울한 상태에서 문재인의 시즌2와 또 싸워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권자들은, 즉 대수촌의 유권자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선택은 참으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